2014년 9월 우리나라 국제수지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7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는 전월에 73.7억 달러에서 77.3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여행 및 건설 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에 7.3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배당 지급 증가 등으로 전월에 10.5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이전 소득 수지는 4.3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계정입니다. 금융계정의 유출처 규모는 전월에 78억 달러에서 87.6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직접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해외 직접 투자 확대 등으로 전월의 7.5억 달러에서 21.5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증권 투자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순유출 전환 등으로 전월에 5억 달러 유입처에서 35.2억 달러 유출처로 전환되었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4.7억 달러 유입처를 시현하였고, 기타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금융기관의 차입 상황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예치금 및 대출 회수 등으로 전월에 72.9억 달러에서 18.8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준비자산은 16.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국제수지 개황을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3분기 GDP에서 전분기 대비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 국제수지 자료에서는 뭐 9월이나 이런 부분 전분기 대비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0.8% 증가라면은 수출이 좀 예상한 경로대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때 GDP 발표할 때는 중개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하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중개무역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화된 건지 이런 부분 좀 설명이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GDP가 전분기 대비 지금 분기별로요 2.6% 감소한 걸로 나온 거는, 저희가 경상수지 통계하고 GDP 통계하고는 금액 평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달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원화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경상 기준이고요, 거기는 실질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달러와 원화 사이에 환율이 계좌되고, 그 다음에 경상과 실질 사이에 또 디플레이터가 계좌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기서 방금 전기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원계열을 계절 조정을 해가지고 계절 조정 계열의 전계열이 전기 대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전기 대비로 뭐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또 이제 계절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전기 대비로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뭐 통계적인 차이를 숫자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조가 문제인데요. 기조는 아시다시피 저희 증가율 기조하고 디플레이트나 환율을 감안하면은 뭐 지금
수출이 상당히 좋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로 이제 중개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중개무역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에코스에 숫자가 나가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중개무역이 최근 들어서 조금 과거보다는 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숫자의 정도는 저희가 이제 에코스에 바로 이제 아마 지금 띄웠을 것 같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지난번 최근에 10월 수정 전망에서 보면은 상품 수출 전망치 하향 조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가공무역, 중개무역, 무통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기인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수출이 기조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서 이게 좀 약간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전망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편제 기관인데, 그 말씀은 방금 말씀 제가 이제 중개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개무역이 과거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거기하고 지금 중복되는 걸로 유사한,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전망을 할 때 기존에 7월 전망을 했었나요? 그때는 뭐 중개무역이나 가공무역을 좀 좋게 봤었던 것 같고, 10월 전망을 할 때는 중개무역이나 가공무역 부분이 그때보다는 조금 톤이 좀 다운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숫자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가요? 아니 금액이고요. 금액이요? 네네. 지금 예. 통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중개무역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공무역 부분이고요. 중개무역 부분은 사실은 좀 둔화됐다는 거지 막 확 줄어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인데, 가공무역 부분은 이제 저번에 금요일 날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을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직접 투자 기업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위축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통관 기준 수출은 보면 6.9% 증가, 수입은 8% 증가로 나타나는데 저희 기준에는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아까 그 해외 부분, 가공무역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